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가장 힘든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하여서 장중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대단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도 좀 하루는 좀 ATTS, MTS를 좀 멀리 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시장이 이성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옵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수익을 위한 움직임이 훨씬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상당히 좀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고, 특히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락을 하더니 또 장 막판에는 또 다시 또 올라오면서 약보합권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상하이를 재봉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 차례 출렁거리고 또 막판에는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면은 주변의 블록을 계속 차단하는 소봉쇄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하이의 어느 골목이 봉쇄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걸 너무 부풀려서 상하이 봉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이 또 셧다운 될 거다 뭐 이러면서 시장을 흔드는 거는 좀 주식시장에서 그런 루머에 좀 흔들리는 그런 시장은 좀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루머를 유포하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특히 이런 루머에 좀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루는 좀 시세를 좀 멀리하는 게 오히려 좀 바람직하다. 그리고 좀 우직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우직하게 들고 가는 그런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움직임은 오늘 새벽 하락을 했어요. S&P 500 지수가 1%대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 0.7%대, 다우존스 0.8%대 하락을 했는데,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물가에 대한 불안감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해서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뭔가 역시 마찬가지로 물가에 대한, 유가에 대한 좀 부담도 시장에 좀 작용을 했습니다. WTI 차트 보시면은요, 2.2%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122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뭐 일단 유가는 좀 서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어차피 3월 달에 130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뭐 잘 버텼죠. 0.2%대 하락 출발한 이후에 0.7%대까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0.03%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25% 소폭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에 비했을 때는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 나름대로 좀 양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장중에 중국의 5월 수출입 지표가 좀 호조세로 나타났던 그런 원인도 있을 겁니다. 5월 중국의 수출 규모가요, 3,08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8%를 2배 이상 웃돌았고요. 또 4월보다도 크게 개선된 수출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로써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났거든요. 주식시장은 3, 6, 9,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지나면은 또 한 차례 사이클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3월 만기일 이후에 6월 달까지 사실은 한 3개월 동안은요, 정말 변동성이 많았다면 많지만 변동성이 적었다면은 적었어요. 지수 밴드 자체가 한 2600선, 2700선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만 보였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좀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이전 3개월을 되돌아보면은 하락장이었단 말이에요. 하락 그리고 횡보. 그래서 앞으로의 3개월은 저는 좀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시장에 정말 악재로 나올 거는 다 나왔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290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악재가 뭐 다 반영이 되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나름대로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예요. 13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안정을 찾고 서서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역시 시장에 더 이상의 뭐 악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좀 인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국내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이미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더 최악으로 치닫기보다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연초 이후에 좀 상당히 힘들었었고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런 정점이 3월 달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뭔가 누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악재로서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은 더 이상 악화되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여러분들 모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좋은 실적이었다면은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좀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더 이상 실적을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일부터 시장은 이제 실적을 좀 따라가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 가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중요하죠. 제가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밤 내일 새벽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뭔가 여기서 최악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앞으로의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9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좀 많이 매도를 한 거는 저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다시 한번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보면요. 저는 계속적으로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JYP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오늘의 탑픽은 SM이었죠. SM이 3% 상승을 하면서 7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M의 7월 8일에 컴백하는 걸그룹 에스파가 있어요. 두 번째 미니 앨범의 선주문량이 100만 장을 돌파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은 뭐 SM 뿐만이 아니고요. JYP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트와이스라던가. 그래서 JYP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안정적인 움직임 속에서 정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엔터주의 탑픽은 저는 JYP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CEO적인 측면에서도 SM보다는 JYP가 조금 뭐 신뢰가 더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유주의 움직임 뭐 상당히 좋은데요. S51 오늘도 1%대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추격 매수는 못하죠. 근데 조정을 보일 때는 정유주는 계속적으로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SK이노베이션 조정 보이면은 5일선, 11선 근접할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요.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또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정유주에 대해서는 여름에는 좀 조정을 보이면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좀 제 예상이 맞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성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